안녕하세요. 신나는 금요일 밤 그리고 저 재영이가 있기에 더욱더 즐거운 인투 더 MGL 워크래프트 3 시간입니다. 인투 더 MGL에서는 워크래프트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최고의 화제는 바로 지난주에 펼쳐졌던 클랜팀 배틀 경기였습니다. 언제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클랜팀 배틀. 지난주에는 최고의 두 클랜인 푸와 웨라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는 예고가 나간 후부터 배틀넷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오크 유저들의 신앙의 결정체 낭만오크 이중원 선수와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는 제라드 웨라 박외식 선수의 리매치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었죠.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블리자드사 방문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좀 아쉽죠? 그렇지만 빠진 두 선수를 대신해서 출전한 메ンバ라 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히어로 아레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또 정인호, 박세룡, 이형주, 임효진, 김대호, 원성남 선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클랜 하나를 상대할 정도로 끔찍한 구성이라는 푸념 아닌 푸념이 들릴 정도였는데요. 최고의 선수들이 펼친 경기였습니다. 양측 다 마지막 대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푸 클랜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명경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클랜팀 배틀. 하지만 이 명경기만으로는 인기를 끌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선수들의 명경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재밌게 즐겁게 전해주는 든든한 중계진들이 있기에 여러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클랜팀 배틀이 꾸준히 화제가 되었던 건 게이머에서 해설로 전향한 바로 이 남자 장재영 해설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요. 장재영,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의 카리스마가 번뜩이는 모습은 게이머 데뷔 때부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언데드의 탁월한 보스로 언데드의 최초의 레더 1위를 달성하고 여러 워스리 리그에서 8강을 기록하는 뛰어난 성적을 보이기도 했죠. 이 외에도 장재영 해설이 팬들의 눈에 띈 건 단순한 성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 도중에도 그가 보여줬던 독특한 행동들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그가 워크래프트 3 해설로 전향을 하면서 더욱더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그런 개성 있는 남자, 이 화끈한 남자 장재영. 게이머에서 해설로 화려한 도약에 성공한 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워스리의 매력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역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스타크래프트나 그런 다른 RTS 게임에 비해가지고 워크래프트 3의 스피드한 맛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워스리의 매력을 좀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확실히 그런 류 RTS 게임과 워크래프트 3는 다른 게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야구와 축구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게임들은 초반부터 하나하나의 유닛 움직임이나 생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지만 워크래프트 3는 어느 정도 게이머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한테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게임 조립이나 전개를 대해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RTS와 RPG의 조합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사냥하거나 그런 플레이, 그게 방송상이나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잘 모르고 보면 정말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게이머들의 수많은 수싸움과 그리고 머리싸움 그리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그런 가위바위보 싸움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전략과 전략의 그런 상성관계 충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보신다면 워스리만큼 보시기에 전략적인 게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이런 점이 워스리의 매력이라 생각되고 제가 워스리에 빠져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굳이 제가 게임할 때 버릇이라고 해서 몸짓이나 아니면은 말투 가지고 어떻게 딱히 말씀드릴 버릇은 없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아시고 또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굉장한 헤비 스모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게임할 때는 정말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거의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한 게임 하면 한 20분 정도 나오는데 그 20분 게임할 동안 한 서너 대는 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담배가 없으면은 게임을 못한다는 그런 신체 공식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때 프로게이머 할 때는 방송 경기에서 담배를 못 피우고 게임하는 게 좀 경기력에 지장을 주지 않았나는 자가평가도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좋은 버릇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제가 거의 게임을 정말 의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즐겨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임을 소화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3시간 자고 21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해서 밥도 안 먹고, 그다음에 뭐 생리현상 해결 안 하면서까지 게임에 매진했었는데요. 해설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약간 의무적인 면이 생기면서 오히려 게임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해봐야 한 2-3시간 정도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해설자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게임들을 익히면서 또 공부를 해나가야 되니까 게임도 더, 게임량도 늘리면서 연습, 노력 많이 해야겠죠. 제가 그동안 했던 게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아무래도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겪었던 방송 경기 데뷔전이 아닐까 싶네요. 그 당시에, 지금은 MBC 게임이 됐지만 MBC 1차 리그, 워크래프트 1차 리그였고요. 저는 A조에 속해 있어서 이영주 선수와 제가 리그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사장되고 있는, 그때 당시는 별로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건물러쉬를 제가 당해가지고 데뷔전을 패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정말 프로게이머 세계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야, 이런 비매너가 있나 싶어가지고 참 이영주 선수하고 사이도 안 좋아질 뻔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그 경기가 기억에 남는 거는 1차 리그가 개인전 이후에 그리고 선수들을 팀을 짜서 팀플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바로 1차전 데뷔전에 패배를 시켜줬던 이영주 선수와 팀을 이루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4강까지 올라가는 호성적도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제가 이영주 선수와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지난해의 참 좋은 추억인데요. 그런 추억에 발단이 된 경기, 바로 저의 데뷔전이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남네요. 게이머를 하면서 제 스스로 평가 내리기에 나름대로 그래도 시쳇말로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MBC 게임 당담 PD 장재혁 PD님께서 해설자를 한번 권해 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정말 이거는 남들이 보기에는 웃긴 얘기인지 몰라도 제가 게이머를 계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제가 해설을 하는 게 저의 그 해의 크리스마스 때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그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을 해봤었는데 왠지 모르게 해설자를 하는 편이 저의 그 해의 크리스마스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정말 가벼운 마음에 라고 하면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 딴에는 굉장히 고민 없이 판단을 내려 해설자로 완전 전향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게이머를 그만둔 거에 대한 후회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한 해설자 일이 너무나 제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워크래프트 세계 자체에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낼 영역과 그리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감과 그리고 충만감 속에서 일하고 있는 편이고요. 해설가로서 장재영의 장점을 자랑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게이머 출신 해설가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게이머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과 친하다 보니까 많이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그런 심리 상태라던가 그리고 숨겨진 뒷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중에 눈에 보이는 경기 상황에 대한 해설뿐만이 아닌 게이머들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지금의 이 플레이에 갖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제가 겸해서 해설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은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단점이라면은 아무래도 방송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시쳇말로 말이 씹힌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또 뭐 또박또박하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라든가 이런 점은 제가 앞으로 개선점으로 삼고 고쳐나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해설을 하면서 겪었었던 것 중에 가장 좀 웃겼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첫 방송 때 저는 첫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는 참 긴장 안 해야지 하고 방송을 들어가서 첫 멘트 제대로 잘 했고요.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참 스스로는 만족하면서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경기 중계할 때는 보통 그 화면에는 대본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대본을 한번 들어갖고 제가 책상에 한번 툭툭 하고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방송 중에 나왔는데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남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던 것 같네요. 저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서 생각해볼 때 참 웃겼던 행동이다 생각하고요. 뭐 초보자일 때니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런 에피소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이머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낯선 해설 장재영을 만나봤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 묻어나는데요. 그런 모습이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선수에서 해설로 성공적인 변신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장재영.
그가 또다시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행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찾아가는 워크래프트 3 히어로 아레나 시간입니다. 장재영 해설과 현존하는 배틀넷 최고의 고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장재영 해설의 입담과 게임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최고의 선수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히어로 아레나,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장재영 해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워크래프트 3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게임계에서 가진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게임상의 재미라든가 아니면 리그에 비해서 그 게임 리그를 이끌어가는 주체, 즉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프로게이머들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그리 크게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바로 프로게이머들의 그런 점을, 아쉬운 점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이 히어로 아레나이고요. 그동안 워크래프트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프로게이머들, 즉 우리 워크래프트 매니아들의 영웅들이 게임으로만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 자신들의 진솔한 뒷이야기나 아니면은 그냥 플레이상으로는 보여주기 힘든 자신들만의 게임 노하우, 운영법 등에 대해서 매주 2명의 프로게이머, 즉 우리들의 영웅들을 초청을 해서요. 그들의 직접적인 플레이를 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또 프로게이머들의 나름대로의 훌륭한 자기만의 노하우, 팁 등을 전수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워크래프트계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나온 프로그램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진행을 맡는 만큼 좋은 프로그램, 알찬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히어로 아레나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1MC입니다. 제가 저 혼자서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첫 방송 녹화를 끝내고 나서 MBC 게임 캐스터인 이현주 캐스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방송 데뷔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주 누나와 같이 컨셉을 호흡을 맞춰왔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현주 누나의 존재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확실히 사람 없을 때 그 자리가 생각이 난다고 저 혼자 하려니까 예전에 현주 누나가 얼마나 저를 잘 리딩해 줬는지가 그때 참 뼈저리게 느껴지겠더라고요. 혼자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만큼 제가 레벨업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럴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히어로 아레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래프트 매니아들만의 영웅을 초청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영웅에는 남녀 성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워크래프트의 영웅에는 남자만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워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언젠가는 히어로 아레나에 두 분이 나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MBC 게임을 좋아하시는 그리고 워크래프트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하나 제가 마련했습니다. 바로 mbc워크래프트.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정말 우연찮은 계기로 제가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나름대로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제작했습니다. 간단한 사이트 설명을 드리자면은 MBC 게임에 있었던 모든 워크래프트 경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차기에 있을 MBC 게임의 워크래프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MBC 게임 워크래프트를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의 대화의 장관, 그리고 직접적인 방송에 관한 의견 등의 피드백을 지금까지 MBC 게임 사이트에서만 받아오는 그런 기능을 대폭 확장하면서 그리고 그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이번 그 사이트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워크래프트 리그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2시간만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을 시청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고 그리고 제작된 사이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mbc워크래프트.com 많은 방문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의 솔직한 생각과 포부를 엿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찾아가는 히어로 아레나, 앞으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 되면 저도 한번 초대해주세요. 저도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게이머에서 해설로 그리고 진행자로 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장재영. 자, 이제는 인간 장재영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는 게임을 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장재영 씨는 과연 어떤 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하는 저 스스로의 인물 댐댐이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성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아무래도 글쎄요. 제가 프로게이머로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보여드렸던 방송 경기나 방송 출연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저 나름대로의 프리스타일한 생활관이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에 대한 좋은 평가들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송상에서는 약간 거북스러운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점이 오히려 기존 프로게이머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고 시청자들한테 신선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그런 프로게이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 해설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과는 약간 차별성을 두고자 제가 일부러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선함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스스로가 볼 때 굉장히 좀 성격이 괴팍한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저는 직관적이고 그리고 즉효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이고 아무튼 그런 거를 뭐 사람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물건이든 무엇을 막론하고 그런 쪽을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의 친구들도 다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인 친구들이 많고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직선적이고 할 말은 뭐 뚜렷이 하고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고 이런 거를 그냥 제가 폭넓게 그런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선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그 반대로 개념이 좀 흐리멍텅하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와 직선적인 선에서 많은 사회에 충돌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회색빛의 성격을 띠는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제 스스로가 멀리하고 거부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좋은 중용을 타서 제 성격도 그런 쪽으로 생각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방송 활동, 그러니까 뭐 프로게이머로서 시작이 먼저인데요. 뭐 그때 약간은 뭐 외모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께 드린 이미지가 좀 건방지고 약간 아나무인격인 반항아적인 기질이 많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뭐 저를 좀 대변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챙길 건 챙기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가지는 평균 이상의 예절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윗사람들한테는 항상 배우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덕을 많이 보면서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면 이 기회에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저 자신은 굉장히 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행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하는 일이 상당히 정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게임이나 방송 같은 게 앉아있는 시간도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없는 날에는 그런 이전과 같은 동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일단 몸이 상당히 게을러지는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이 없을 때는 주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들끼리 만나면 거의 있을 때 이제 술자리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음주를 하는 편이고요. 제가 또 술을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술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쪽에 투자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이나 여러 가지 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술을 통해서 많이 푸는 편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일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게 제 인생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제가 만약에 게임을 안 했고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안 했으면 지금 해설자도 하고 있지 않겠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제가 워낙에 또 돌아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어딘가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겠냐 싶네요. 제 스스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여행을 자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아시아 쪽 국가들을 많이 가봤는데 아마 이번에 여행을 갔으면 중동 쪽으로 갔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쯤 이라크 전에 휘말려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직은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해설자로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배워나갈 게 훨씬 더 많은 저지만 이런 저한테도 저를 지지해주시고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이 있다는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제가 방송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은 장재영의 팬이기 이전에 워크래프트 매니아 분들이시고 그리고 게임 방송의 팬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역할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방송인 그런 게임 해설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그리고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와 그리고 MBC 게임 그리고 MBC 게임의 워크래프트를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팬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장재영 해설의 개인적인 면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궁금했던 애인의 유무라든가 이상형에 대해서는 대답을 살짝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솔직한 모습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 이후에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복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재영 해설의 모습을 보고 반하신 여러분들, 그 해설을 잠시 후 한빛소프트의 MBC 게임 워크래프트3 클랜팀 배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워크래프트3 양대 산맥 외라 클랜과 현재 칼림도어 서버 레더 1위 플레이어 미스의 고향 로프 클랜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의 경기에서 패한다면 플레이오프가 좌절되는 로프 클랜에서 김성현 선수의 대외라전의 필살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긴장이 됩니다. 잠시 후에 펼쳐질 한빛소프트의 MBC 게임 워크래프트3 클랜팀 배틀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3 메신저 문재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